70년을 기다린 약속.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친구 시니언의 친구예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특별해요. 아니, 많이 특별하죠.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긴 이야기거든요. 1시간이 넘는 긴 이야기예요. 근데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순이 할머니가 70년을 기다린 것처럼 여러분도 이 1시간만큼은 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6.25 전쟁이 핥히고 간 그 시절, 17살 소녀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만 바라보며 보낸 70년. 그 세월 동안 그녀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사랑은 정말 시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인생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들도 있는 걸까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세요. 이야기 끝나고는 눈물 때문에 버튼이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1950년 그 여름으로 함께 돌아가 볼까요? 1950년 여름, 느티나무 아래의 약속. 저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아니, 잊을 수가 없죠. 1950년 여름, 제가 17살이었을 때예요. 경상북도 작은 마을, 지금은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 그곳에서 저는 태어나고 자랐어요. 마을 입구에는 수백 년 된 큰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가을이면 노란 잎을 흩날리고 겨울이면 앙상한 가지로 바람을 맞는 그 나무요. 그날도 그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개울물이 졸졸 흐르고 하얀 빨랫감이 물에 둥둥 떠다니고 제 손은 차가운 물에 빨갛게 불어 있었죠. 어머니 저고리, 아버지 적삼, 동생 바지 저고리, 식구들 빨래를 하나하나 빨며 멍하니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이 참 파랬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파란 하늘이 곧 전쟁의 포화로 시커멓게 변할 거라는 걸요. 순아!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영수 오빠였어요. 키가 훤칠하고 눈이 초롱초롱한 19살 청년. 마을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소문난 그 오빠가 환하게 웃으면서 제게 다가오고 있었죠.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모습이 영락없은 학생 같았어요. 영수 오빠 놀라게 하지 말라니깐요.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심장이 쿵쿵쿵 너무 크게 뛰어서 오빠한테 들릴까봐 겁이 났거든요. 그럴 때마다 전 고개를 숙이고 빨래만 문질렀어요. 미안. 그런데 너무 열심히 빨래하길래 말 걸기가 아까웠어. 오빠가 제 옆에 털썩 앉았어요. 가까이에서 맡아지는 오빠 냄새, 비누향이랑 땀 냄새가 섞인 그 냄새에 좀 더 얼굴이 빨개졌죠. 개울물 소리만 졸졸 흐르고 우린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요. 오빠, 서울대학교 붙었다며 축하해요. 겨우겨우 입을 뗐어요. 머릿속으로 수십 번 연습한 말인데도 목소리가 떨렸죠. 응, 고마워. 근데 오빠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순아, 근데 요즘 북쪽에서 이상한 소문이 많이 들려.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전쟁이요? 사실 저도 들었어요. 며칠 전부터 동네 어른들이 우물가에 모여서 심각한 얼굴로 수군대는 걸 봤거든요. 38선 근처가 수상하대더라. 북한군이 남침할 거래거나 같은 무서운 말들을요. 근데 저 같은 17살 처녀가 전쟁이 뭔지 알겠어요? 그냥 어른들 걱정일 뿐이겠지 싶었죠. 설마 정말 전쟁이 날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한 지 얼마나 됐다고? 나도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깜짝 놀라서 손을 빼려고 했어요. 아니, 빼려고 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들렸어요. 오빠 손이 따뜻했거든요. 차가운 물에 불어있던 제 손을 꼭 감싸는 그 따뜻함에 전 꼼짝도 못했죠.
순아, 나 너 좋아해. 정말 많이 좋아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귓가가 윙윙거리고 눈앞이 핑핑 돌고 숨이 제대로 안 쉬어졌어요. 언제부터일까요? 제가 오빠를 좋아하게 된 게요? 아마 13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동네 개한테 쫓겨서 울고 있을 때 오빠가 돌멩이 던져서 개를 쫓아준 그날부터요. 그때 오빠가 괜찮아, 순아? 무섭지? 하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거든요. 그날 이후로 오빠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빠! 나도 알아. 우리가 아직 어리다는 거. 네가 17이고 내가 19밖에 안 된다는 거. 하지만 순아, 내 마음은 진짜야. 장난이 아니야. 오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그 안에 확신이 가득 찼죠. 만약, 정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가 헤어지게 된다면 그런 말 하지 마요. 전 소리를 질렀어요. 제 평생 그렇게 큰 소리 낸 적 처음이었거든요. 무서웠어요. 왠지 그런 말을 하면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서요. 들어봐, 순아. 혹시 모를 일이잖아. 만약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다시 만나자. 약속하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여기서 기다려줘. 나도 꼭 여기로 돌아올게. 오빠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은색 목걸이였어요. 가느다란 체인에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려있죠.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을 거예요. 오빠 집도 우리 집처럼 가난했으니까요. 근데 제 눈에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보석처럼 보였어요. 이걸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간직해줘. 이 목걸이가 우리의 약속이야.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은색 하트가 햇빛에 반짝반짝 빛났죠. 작고 소박한 하트였지만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죠. 약속해요, 오빠. 꼭 돌아오세요.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매일, 매일 기다릴게요. 응, 약속해. 반드시 돌아올게. 오빠가 제 목에 목걸이를 걸어줬어요. 오빠 손가락이 제 목덜미를 스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날 우린 첫 키스를 했어요.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 개울물 졸졸 흐르는 소리를 배경으로 17과 19의 순수한 키스를요. 오빠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간도 바람도 새소리도 모두 멈추고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알았을까요? 그게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키스가 될 줄 알았을까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 약속이 제 평생을, 제 인생 전부를 지배하게 될 줄은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목에 걸린 하트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면서 전 이불 속에서 혼자 킬킬이를 넣고 웃었어요. 행복했거든요. 오빠가 저를 좋아한다니.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 싶었죠. 순아, 뭐가 그렇게 좋아? 어머니가 웃으며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얼른 이불을 뒤집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오빠가 멀리 가버리는 꿈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불러도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걷기만 하는 꿈이었어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을 때 온몸이 식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그게 예감이었던 걸까요? 일주일 후인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침을 시작했어요. 전쟁이 터진 거죠.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어요. 처음에는 다들 믿지 않았죠. 설마, 정말? 하면서요. 근데 라디오에서도 동네 이장님 입에서도 같은 말이 나왔어요. 전쟁이다! 전쟁이 났어!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남자들은 군대에 증집될 준비를 했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피단지 갈 짐을 쌌죠.
누구는 울고 누구는 소리 지르고 닭들은 부두덕거리고 개들은 지저대고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오빠를 기다리며요. 오빠가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이런 큰일이 났는데 오빠가 저를 찾아오지 않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고 별이 떴는데도 오빠는 안 왔어요. 스나, 이제 들어가자. 밤이 깊었어.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조금만 더요. 오빠가 올 거예요. 영수는 지금 집안일로 바쁠 거야. 젊은 남자들은 다 군대 가야 하니까. 군대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빠도 군대 가요? 그럼 마을 총각들이 다 가는데 영수만 안 갈 순 없지. 안 돼요. 오빠는 서울대학교 가야 해요. 공부해야 해요. 전쟁터에 가면 안 돼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눈만 감으면 오빠가 군복 입고 총 들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다음 날, 또 다음 날. 사흘 동안 오빠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마을에는 계속 나쁜 소식만 들려왔어요.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대요. 피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대요. 젊은 남자들은 모두 징집된대요.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저녁, 오빠가 왔어요. 느티나무 아래로 저를 부르러요. 순아. 오빠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달려가서 오빠를 꼭 껴안았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요. 오빠, 왜 이제 와요? 사흘이나 기다렸어요. 사흘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미안해, 순아. 집안 정리하느라, 그리고 결정하느라 시간이 걸렸어. 결정이요? 오빠가 저를 살며시 떼어놓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달빛 아래 오빠 얼굴이 유난히 하얗게 보였어요. 나 학도병으로 자원 입대하기로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싫어요. 가지 마요. 순아, 제발요 오빠. 가지 마요. 전쟁터는 위험해요.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어요. 오빠가 다치면 어떡해요. 제가 오빠 바지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나도 가기 싫어. 하지만 나래가 위험한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나는 젊은 남자야. 당연히 가야 해. 나라는 나중에 생각해요. 오빠가 먼저예요. 오빠가 제일 중요해요. 오빠도 주저앉아서 저를 꼭 안아줬어요. 미안해, 순아. 정말 미안해. 근데 나 꼭 가야 해.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우린 새벽까지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오빠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쿵, 쿵, 쿵. 제 심장하고 똑같은 박자로 뛰고 있었죠. 순아, 우리 전쟁 끝나면 하고 싶은 거 있어? 오빠가 물었어요.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요. 응, 나도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아들 둘, 딸 하나 낳자. 집은 서울에 살아요. 오빠 대학교 근처예요. 그래, 서울에 살자. 그리고 주말마다 이 마을에 와서 우리 부모님 뵙고 오빠는 선생님 되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우린 그렇게 미래를 그렸어요. 전쟁이 끝나면 펼쳐질 행복한 미래를요. 근데 그게 다 꿈이 될 줄 알았을까요? 그 미래가 영영 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때 우리는 몰랐어요. 전쟁은 얼마나 걸릴까요? 길어봐야 1년, 아니 어쩌면 몇 달이면 끝날 거야. 미국이 도와준다잖아. 금방 이길 거야. 1년. 그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길어봐야 1년이면 오빠가 돌아올 거라고요. 70년이 될 줄은 몰랐죠. 이 목걸이 꼭 끼고 있을게요. 오빠가 돌아올 때까지 단 하루도 안 빼고 끼고 있을 거예요. 손이 목에 걸린 하트 펜던트를 만졌어요. 그리고 매일 여기서 기다릴게요. 이 느티나무 아래에서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일 나와서 기다릴게요. 그러지 마, 순아. 그렇게까지 하지 마.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말고 만약 좋은 사람 생기면 그런 말 하지 마요. 전 소리를 질렀어요.
전 오빠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싫어요. 오빠 아니면 평생 혼자 살 거예요. 평생. 그때 한 말이 진짜가 될 줄 알았을까요? 제가 정말로 평생 혼자 살게 될 줄 알았을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마을 입구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군복 입은 젊은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들을 배웅하러 나온 가족들이 울고 불고 난리였죠. 어머니들은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울고 아내들은 남편 품에 안겨 흐느끼고 아이들은 아버지 다리를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 했어요. 저도 그 속에 있었어요. 오빠는 군복을 입고 카키색 군복에 철면을 쓴 모습이 어쩐지 낯설었어요. 더 이상 제가 아는 그 19살 학생이 아닌 것 같았죠. 편지 꼭 써요, 오빠. 매주 쓸게. 너도 써. 몸 조심하고 절대 다치지 말고 꼭 살아서 돌아와요. 걱정 마. 나 튼튼하잖아.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나잖아. 금방 돌아올게. 오빠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그 웃음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마치 오름을 탐느러 웃는 것 같았죠. 트럭이 왔어요. 검은 천을 씌운 군용 트럭이 덜컹거리며 마을 입구에 섰죠. 자, 모두 타! 군인이 소리쳤어요. 젊은이들이 하나둘 트럭에 올라탔어요. 오빠 차례가 됐죠. 순아, 응?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저도요. 저도 사랑해요, 오빠. 꼭 돌아올게. 약속이에요. 오빠가 트럭에 올라탔어요. 트럭이 시동을 걸었죠. 덜콩덜콩 소리를 내며 출발했죠. 전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어요. 트럭이 점점 멀어져요. 오빠가 점점 작아져요. 팔이 아파도 눈이 흘러서 앞이 안 보여도 목이 쉬도록 소리쳐도 계속 손을 흔들었어요. 오빠, 꼭 돌아와요.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매일 기다릴게요. 트럭이 마을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그제서야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오빠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로 70년 동안 전 오빠를 다시 보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하루 종일 울었어요.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그냥 누워서 울기만 했죠. 순아, 그렇게 울면 몸 상해. 영수도 곧 돌아올 거야. 어머니가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날 저녁 전 느티나무 아래로 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70년이라는 제 인생 전부를 삼켜버린 그 기다림이요. 편지가 끊어진 날과 전사 통지서. 처음 3달 동안은 편지가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왔죠. 순아에게 나는 잘 있어. 부산에서 훈련을 받고 있어. 음식도 잘 나오고 동료들도 좋은 사람들이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 네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어.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사랑해. 마이너스 영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느티나무 아래로 가서 개울물 소리를 들으며 몇 번이고 다시 읽었죠. 오빠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며 오빠가 이 글자를 쓸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상상했어요. 전 매번 답장을 썼어요. 오빠에게 편지 받았어요. 너무 기뻐서 하루 종일 웃었어요. 저도 잘 지내요? 매일 느티나무 아래에서 오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목걸이는 하루도 빼지 않고 끼고 있어요. 오빠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매일 기도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순이. 그렇게 편지가 오고 가고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어요. 유일한 희망이었죠. 근데 1951년 봄 3월이었나? 갑자기 편지가 끊어졌어요. 처음엔 우편이 늦어지는 거겠거니 했어요. 전쟁 중이니까 편지가 늦게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매일 우체부 아저씨가 오는 시간에 맞춰 마을 입구에서 기다렸어요.
우체부 아저씨 자전거 소리만 들려도 가슴에 쿵쿵 뛰었죠. 순이집 편지 있어요? 아니, 오늘은 없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주가 지났어요. 3주가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편지가 안 왔어요. 순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전쟁터에서는 편지 쓸 겨를이 없을 수도 있어. 어머니가 위로했어요. 영수는 건강한 아이니까 분명히 무사할 거야. 근데 전 불안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오빠가 피 흘리면 쓰러지는 꿈, 오빠가 총 맞는 꿈, 오빠가 저를 부르는데 제가 갈 수 없는 꿈. 그런 꿈들을 꾸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죠. 오빠, 제발 무사하세요. 제발요. 매일 밤 목걸이를 꼭 쥐고 기도했어요. 2달이 지났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여전히 편지는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영수가 전사한 게 아닐까? 편지가 석 달이나 안 왔으면 뭔가 일이 생긴 거겠지. 순이 저애 불쌍하게 됐네. 그런 말들이 귀에 들려왔어요. 전 듣지 않으려 애썼지만 작은 마을에서는 모든 소문이 다 들리거든요. 아니야, 오빠는 살아있어. 분명히 살아있어. 편지를 못 쓰는 거야. 바빠서, 아파서, 뭔가 사정이 있어서. 근데 진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전 그냥 믿고 싶었던 걸까요? 1951년 가을 9월이었어요. 그날 오후 마을에 낯선 사람이 왔어요. 군복 입은 사람이었죠. 군인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그를 따라갔어요. 전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따라가지 못했죠.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얼마 후 어머니가 뛰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요. 순아!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영수가! 그 순간 제 심장이 멎은 것 같았어요. 이 영수가 전사일 때! 세상이 무너졌어요. 정말로 무너졌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제 몸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전 소리를 질렀어요. 오빠는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순이야. 어머니가 절 안으려 했지만 전 뿌리치고 뛰쳐나갔어요. 느티나무로 갔어요. 그리고 나무 밑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목이 쉬도록 울었어요. 오빠. 목걸이를 쥔 손에 그 피가 날 정도로 꽉 쳤어요. 거짓말이에요. 이건 꿈이에요. 곧 깨어날 거예요. 오빠는 살아있어요. 약속했잖아요. 꼭 돌아온다고 약속했잖아요. 전사 통지서는 이렇게 쓰여 있대요. 김영수 일병은 1951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중 적의 포격으로 전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산산조각 냈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밥을 입에 넣으면 목이 막혀서 삼킬 수가 없었어요. 물도 마찬가지였죠. 말도 안 했어요. 웃지도 않았어요. 그냥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늘만 쳐다봤어요. 오빠가 저 하늘 어딘가에 있을까요? 저를 보고 있을까요? 순야, 이제 그만 일어나자니. 영수도 하늘에서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걸 보면 마음 아파할 거야. 어머니가,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이 위로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오빠가 죽었는데, 제 사랑이 끝났는데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요. 순이 어머니, 사실은 그 전사 통지서 말이오. 네? 확실한 건 아니라오. 워낙 전쟁터가 혼란스러워서 실종자를 전사자로 잘못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영수 오빠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가능성은 있지. 전사한 게 확실하면 시체라도 보내는데 시체도 없고 유품도 없으니
이장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전소리 질렀어요.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오빠는 살아있어요. 순이야, 진정해. 그렇다고 꼭 살아있다는 건 아니야.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전 알아요. 만약 오빠가 죽었으면 제가 느꼈을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근데 전 아무것도 못 느꼈죠. 그건 오빠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전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거죠. 오빠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면 제가 살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그날부터 전 다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더 간절하게, 더 절실하게요. 오빠는 살아있어요. 기억을 잃었거나 다쳤거나 어디 갇혀있거나 뭔가 사정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면 돌아올 거예요. 꼭 돌아올 거예요. 매일 느티나무 아래 나가서 기다렸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뜨면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죠. 순야, 몸 상한다. 집에 들어와. 어머니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오빠가 오늘 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빠도 기다렸어요. 목걸이를 만작거리며 오빠를 기다렸죠. 그게 제 인생이 됐어요. 기다림이 제 전부가 됐어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됐어요. 전쟁이 끝난 거죠. 이제 영수가 돌아올 거야. 전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매일 마을 입구에서 기다렸어요.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을 보며 그중에 오빠가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근데 오빠는 없었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군인들은 계속 돌아왔어요. 마을 청각들도 하나둘 돌아왔죠. 영수 오빠만 빼고. 순이야, 이제 인정해야 해. 영수는 정말 죽은 거야. 아니에요. 오빠는 살아있어요. 전쟁이 끝났는데도 안 돌아왔으면 늦어지는 거예요. 다쳐서 병원에 있거나 기억을 잃어서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인정하면 안 됐어요. 그게 제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 오빠가 살아있다는 희망이요. 중매 압박과 혼자 살기로 한 결심. 1954년 제가 21살이 됐어요. 당시로는 시집갈 나이가 한참 지난 거죠. 16, 17에 시집 가는 게 보통이었으니까요. 중매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순이가 이제 21살이니 좋은 데 하나 봐줘야 하지 않겠소? 동네 아주머니들이 어머니한테 말했대요. 우리 마을 총각은 다 장가갔고 옆 마을에 괜찮은 총각이 있는데 순이는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으니 조건 좋은데 보낼 수 있을 거요. 어머니는 처음엔 거절했대요. 우리 순이는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중맹 이야기가 계속 들어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어느 날 어머니가 절 부르셨어요. 순아, 엄마 말 좀 들어봐라. 네, 어머니. 너 영수 생각은 이제 그만해야지 않겠니?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영수는 전쟁에서 죽었어. 3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잖니. 이제 인정해야 해. 어머니, 너도 이제 21살이야. 시집갈 나이는 한참 지났어. 이러다가는 홈기를 놓치고 평생 못 가게 돼.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죠. 옆마을에 좋은 총각이 있대. 집안도 괜찮고 성격도 좋고 한번 만나나만 봐라. 싫어요. 순아, 전 오빠 아니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영수는 이미 죽었어. 어머니가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시신도 못 찾았고 유품도 없고 3년 동안 소식 한 번 없었어. 그런데도 살아있다고 믿는 거니? 네, 믿어요. 전 고집을 부렸어요. 오빠는 살아있어요. 제가 알아요. 여기가 알아요. 가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만약 오빠가 정말 죽었으면 제 심정도 못 줬을 거예요. 근데 전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건 오빠도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순아야, 제발.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누구 행복했으면 좋겠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평생 죽은 사람 기다리며 살면 안 돼. 전 행복해요. 오빠를 기다리는 게 행복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오빠를 잊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는 것보다 오빠를 기다리면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전 그게 좋아요. 진짜 그랬을까요? 진짜 행복했을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저도 잘 몰랐을 거예요. 아버지도 설득하려 했어요. 순아, 아버지 말 좀 들어봐라. 네, 아버지. 영수를 기다리는 네 마음은 알겠다. 기특하고 대견해.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 전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에 나이 들면 후회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근데 전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들을 수 없었어요. 전 오빠 아니면 싫어요. 다른 사람이랑 손잡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이랑 살 생각도 없어요. 오빠만 기다릴 거예요. 그럼 평생 혼자 살겠다는 거니? 네, 그럴 거예요. 그때 한 그 말이 진짜가 될 줄 알았을까요? 정말로 평생 혼자 살게 될 줄 알았을까요? 마을 사람들도 한마디씩 했어요. 순이, 아직도 영수 기다린다며? 언제까지 기다릴 거래? 죽은 사람을 언제까지 기다려? 미친 것도 아니고. 불쌍하게 됐네. 저러다가 평생 늙은 처내로 살겠어. 그런 말들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처음에 참았어요. 신경 안 쓰려고 애썼죠. 근데 점점 참기 힘들어졌어요.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이 처해 참 안 됐어. 죽은 사람 기다리며 청춘 다 보내고. 내 말이 영수가 살아있으면 진작 돌아왔지. 4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으면 죽은 거지 뭐. 고집이 새도 너무 세. 부모 말도 안 듣고. 저러다가 평생 혼자 살겠어. 나이 들어서 후회해도 소용없는데. 전 빨래를 내팽개치고 일어났어요. 오빠는 살아있어요. 아주머니들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오빠는 죽지 않았어요. 어딘가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전 후회 안 해요. 평생 혼자 살아도 후회 안 해요. 소리를 지르고 나서 집으로 뛰어왔어요. 그리고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서 또 울었어요. 오빠,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기다리는 게 맞죠? 근데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죠. 그 후로도 중매 이야기는 계속 들어왔어요. 1년에 몇 번씩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말했죠. 순아,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래. 한 번만 만나봐라. 싫어요. 얼굴도 안 보고 어떻게 싫다고 해. 얼굴 봐도 싫을 거예요. 오빠 아니면 다 싫어요. 25살 됐어요. 27살이 됐어요. 30살이 됐어요. 중매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당연했죠. 30살 늙은 소녀를 누가 데려가고 싶겠어요. 순이는 이제 틀렸어. 나이가 너무 많아. 이제 시집가기 힘들지. 불쌍하게 됐네. 혼자 늙어가겠어.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도 바뀌었어요. 동정이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게 더 싫었어요. 동정맞는 게 제일 싫었어요. 전 불쌍하지 않아요. 전 제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어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오빠를 기다리는 게 제 인생이에요. 그게 제 행복이에요. 정말 그랬을까요? 진짜 행복했을까요? 30년의 세월. 외로움과 의심 사이에서. 1980년 제가 47이 됐어요. 30년이 흘렀어요. 오빠와 헤어진 지 30년이요. 30년. 참 긴 시간이에요. 한 사람의 반평생이죠. 그 30년 동안 제 삶은 어땠냐고요? 매일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느티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자고 그게 전부였어요. 친구들은 다 결혼했어요. 같이 빨래하던 친구들, 같이 놀던 친구들 모두 다 시집갔죠.
아이를 낳고 손주를 봤어요. 행복하게 살았죠. 전 혼자였어요. 처음은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척했어요. 전 오빠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특히 밤이요. 밤이 제일 힘들었어요. 어둠 속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오빠는 정말 돌아올까? 혹시 내가 잘못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밤에는 더 심했죠. 1985년 제가 52살 됐을 때예요. 어느 날 장에 갔는데 옛날 친구를 만났어요. 순아, 오랜만이다. 영희야. 영희는 제 어릴 적 절친이었어요. 같이 뛰어놀고 빨래하고 수다 떨던 친구였죠. 넌 어떻게 지내? 나 손주 벌써 셋이야. 영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큰 손주가 벌써 초등학교 들어갔어. 너무 귀여워서 어떡해. 그래, 잘 됐다. 너는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응. 아이고, 순아야.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이제 영수는 포기해야지. 35년이나 지났는데. 난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혼자 외롭지도 않아? 명절 때 가족들 모여서 밥 먹을 때 손주들 재롱 부릴 때 그런 게 없잖아. 영희 말이 맞았어요. 명절 때가 제일 외로웠거든요. 다른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집은 조용했어요. 부모님하고 저 이렇게 셋뿐이었죠. 난 오빠를 기다리기로 했어. 순아야, 이제 현실을 봐. 영수는 안 돌아와. 35년 동안 소식이 없으면 죽은 거야. 아니야. 오빠는 살아있어. 분명히 살아있어. 거울을 탁 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의심했어요. 혹시 내가 틀렸을까?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오빠가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꿈이요. 기억을 잃어서 저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서 아이 낳고 사는 꿈이었어요. 오빠! 저예요! 순이에요! 꿈속에서 전 소리쳤죠. 근데 오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누구세요? 전 당신을 모르는데요. 그러곤 다른 여자 손을 잡고 가버렸어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을 때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오빠가 저를 잊어버리는 게요. 1990년 제가 57살 됐을 때예요. 40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마을에 젊은 부부가 이사 왔어요. 신혼부부였죠. 25살쯤 돼 보였어요. 그들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오빠랑 제가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아이를 낳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이요. 오빠, 우리도 저랬을까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이 낳고 밥 먹이고 채우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을까요? 근데 그겐 이제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미 40년이 지났으니까요. 부모님이 늙어가셨어요. 어머니는 허리가 굽으셨고 아버지는 귀가 어두우셨어요. 순아, 엄마 말 좀 들어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이잖니. 엄마 아빠 죽으면 너 진짜 혼자야. 의지할 사람 하나 없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좋은 사람 만나서. 어머니, 전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혼자 외롭지도 않아? 명절 때 가족들 모여서 밥 먹을 때, 손주들 재롱물일 때 그런 게 없잖아. 난 영수를 기다리기로 했어. 순아야, 이제 현실을 봐. 영수는 안 돌아와. 40년이 지났으면 죽은 거야. 너도 이제 50이 넘었어.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렇게 살다가 혼자 늙어서 죽을 거야? 어머니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그 말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주름이 잔뜩 생겼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눈가는 처져 있고 입가에도 주름이 패어 있었죠. 이게 나야? 17살 때 그 예쁘던 얼굴은 어디 가고 이렇게 늙은 여자가 됐어요. 오빠가 지금 저를 보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손을 얼굴에 만져봤어요. 거칠고 주름진 피부가 느껴졌어요. 밭일을 하느라 빨래를 하느라 햇볕에 걸려서 까맣고 거친 피부가 됐죠. 오빠도 이렇게 늙었을까? 아니, 오빠는 죽었을 수도 있죠. 35년 동안 소식이 없으면 죽은 거죠. 아니야. 전 소리를 질렀어요. 오빠는 살아있어. 분명히 살아있어. 거울을 탁 찌며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의심했어요. 혹시 내가 틀렸을까?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오빠가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꿈이요. 기억을 잃어서 저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서 아이 낳고 사는 꿈이었어요. 오빠! 저예요! 순이에요! 꿈속에서 전 소리쳤죠. 근데 오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누구세요? 전 당신을 모르는데요? 그러곤 다른 여자 손을 잡고 가버렸어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을 때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오빠가 저를 잊어버리는 게요. 1990년 제가 57살 됐어요. 40년이 지났어요. 오느 날 마을에 젊은 부부가 이사 왔어요. 신혼부부였죠. 25살쯤 돼 보였어요. 그들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오빠랑 제가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아이를 낳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들이요. 오빠, 우리도 저랬을까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아이 낳고 밥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을까요? 근데 그건 이제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미 40년이 지났으니까요. 부모님이 늙어가셨어요. 어머니는 허리가 굽으셨고 아버지는 귀가 어두우셨어요. 순아, 엄마 말 좀 들어라. 어머니, 엄마 아빠 죽으면 너 진짜 혼자야. 의지할 사람 하나 없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좋은 사람 만나서 어머니, 전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네가 걱정돼서 죽을 것 같아. 네가 혼자 남겨질 생각하면 엄마는 눈을 못 감겠어. 어머니, 제발 영수 생각 좀 그만해. 40년이 지났어. 이제 그만 잊어버려.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떻게 잊어요? 40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잊어요? 그날 밤 또 거울을 봤어요. 57살의 제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흰머리 가득한 머리, 굽은 허리. 나 늙었네. 그때 처음으로 두려웠어요. 혼자 늙어가는 게요. 밤마다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40년을 기다렸는데 오빠는 안 왔어. 앞으로도 안 올까? 이대로 평생 혼자 죽는 걸까? 근데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40년을 기다렸는데 지금 포기하면 그 40년이 다 헛된 게 되니까요. 50년의 세월, 모두가 떠난 자리. 2000년 제가 67살이 됐어요. 50년이 흘렀어요. 오빠와 헤어진 지 정확히 50년이요. 단세기. 한 사람의 평생이죠. 그의 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순아. 마지막 순간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엄마, 미안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그걸 못 해줬네. 전 행복해요, 어머니. 거짓말. 넌 평생 혼자 살았잖니. 외롭고 쓸쓸하게.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영수 생각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 만나라고. 어머니, 그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순아야, 이제라도 행복하게 살아. 응? 그게 어머니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장례를 치르던 내내 전 울지 못했어요. 눈물이 안 나왔어요. 그냥 멍했죠. 이제 정말 혼자구나. 아버지는 그로부터 2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순아, 아버지도 이제 가야겠구나. 아버지, 너 정말 괜찮겠니? 혼자서? 네, 괜찮아요. 아버지가 걱정돼서 눈을 못 감겠다. 걱정 마세요. 전 잘 살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혼자였어요.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었어요. 다녀왔습니다 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죠. 밥을 먹어도 혼자, 자도 혼자, 아파도 혼자.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었어요. 마을도 변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났고 남은 건 늙은이들 뿐이었어요. 예전에 붐볐던 마을은 이제 텅 비어 있었죠. 순이 아직도 혼자 사나? 그러게 불쌍하게 됐어. 자식도 없으니 나중에 누가 돌봐주려나. 도움의 할머니들이 수근거렸어요. 전 듣지 않으려 했는데 다 들렸어요. 불쌍하다는 말. 그 말이 제일 싫었어요. 2005년 제가 79살 됐을 때예요. 친구 영희가 세상을 떠났어요. 순아, 미안해. 내가 먼저 가게 됐네. 병원에 누워있는 영희를 보러 갔을 때 영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아프지 마. 순아, 너 후회 안 해? 정말로? 뭘? 영수 기다린 거, 55년 동안 혼자 산 거 후회 안 해? 그 질문에 전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후회하냐고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후회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래, 그럴 것 같았어. 영희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순아, 너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못했을 거야. 55년을 한 사람만 기다리는 거 나는 절대 못했을 거야.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바른 선택을 못한 거야. 그래도 너는 네가 사랑한 사람을 끝까지 지켰잖아. 그게 대단한 거야. 영희가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영희 자식들을 봤어요. 손주들도 봤죠. 다들 울면서 영희를 배웅했어요. 제가 죽으면 누가 울어줄까요? 제 장례식에 누가 올까요?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나는 뭘 위해 산 걸까? 55년을 기다렸는데 오빠는 안 왔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바보 같았어. 그때 처음으로 후회했어요. 진짜로요. 다음 날 아침 느티나무 아래로 갔어요. 55년 동안 거의 매일 온 그 자리요.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오빠, 나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저 이제 지쳤어요. 정말 지쳤어요. 바람이 불여서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55년을 기다렸는데 오빠는 안 오네요. 이제 안 오는 거죠? 죽은 거죠?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전 바보예요. 55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친구들은 다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전 혼자였어요. 목걸이를 꺼내서 쥐었어요. 55년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끼고 있던 그 목걸이요. 은색은 다 벗겨지고 하트는 찌그러지고 체인은 낡아 빠졌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제 인생 전부예요? 그때 정말로 목걸이를 버리고 싶었어요.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못 버렸어요. 손이 안 움직였어요. 나 진짜 바보다. 이것도 못 버리네. 그대로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던 동네 할머니가 물었어요. 순이야, 왜 우니? 아니에요. 그냥 아직도 영수 기다리니? 네, 알아요. 알아요지만 어떻게 그만 기다려요? 55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그만둬요? 2010년 제가 78살 됐어요. 60년이 지났어요. 몸이 많이 아팠어요.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었고 허리가 아파서 꼿꼿이 설 수 없었고 눈도 잘 안 보였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야 해요. 수술이요? 네. 안 하시면 나중에 못 걸으실 수도 있어요. 수술을 받았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을 있었죠. 그 한 달 동안 느티나무에 못 갔어요. 60년 만에 처음으로요.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혹시 오늘 오빠가 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퇴원하고 제일 먼저 느티나무로 갔어요. 목발을 짚고 절뚝거리며 갔죠.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오빠, 안 왔죠? 제가 한 달 동안 없었는데도 안 왔죠? 당연히 대답은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오빠는 절대 안 온다는 걸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72살의 제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주름투성이 얼굴, 흰머리 가득한 머리, 굽은 허리. 오빠, 나 이렇게 늙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에 대고 말했어요. 오빠가 지금 저를 보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그냥 멈출 수 없었어요. 2015년, 제가 82살 됐어요. 65년이 지났어요. 이제 거의 매일 아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셨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됐고, 밤에는 잠을 못 잤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었고, 아파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죠. 할머니,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병원 의사가 말했어요. 요양원에 가시면 간호사들이 돌봐드리고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도 계시고 싫어요. 하지만 혼자 사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만약 넘어지시거나 쓰러지시면 그래도 싫어요. 전 여기 있을 거예요. 왜 싫었을까요? 요양원이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이 마을을 떠나기 싫은 거죠. 느티나무를 떠나기 싫은 거였죠. 만약 제가 떠나면 오빠가 왔을 때 어떡하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요. 65년이 지났는데도요. 근데 2017년 겨울 결국 그날이 왔어요. 화장실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허리를 다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누워서 하루 종일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우유 배달 아저씨가 발견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구급차가 왔어요. 병원에 실려갔죠. 할머니, 이번엔 정말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요양원 가셔야 해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회복지사도 왔어요. 할머니, 시에서 운영하는 요양원 있어요. 거기 가시면 잘 돌봐드릴 거예요.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요양원으로 가는 날 마지막 느티나무. 2018년 봄, 제가 85살 됐을 때요. 요양원에 가는 날이었어요. 짐을 쌌어요. 별로 없었죠.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목걸이요. 집을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부모님이 사시던 방, 제가 자라난 방, 식탁, 부엌. 이 집에서 68년을 살았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요. 눈물이 났어요. 안녕, 우리 집. 문을 나서며 중얼거렸어요. 사회복지사 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잠깐만요. 한 군데만 들렀다 갈게요. 어디요? 느티나무요.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 네, 알겠습니다. 느티나무로 갔어요. 68년 동안 거의 매일 온 그 자리요.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더 크고, 더 늙고, 더 굳건하게요. 사람은 늙어서 죽지만 나무는 계속 살아있네요. 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손으로 나무 뿌리를 쓰다듬었죠. 오빠, 저 이제 여기 못 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68년 동안 거의 매일 왔는데 이제 못 와요.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바지락거렸어요. 마치 나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 잘못 살았나요? 68년을 기다렸는데 오빠는 안 왔어요. 제가 바보였나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밀었어요. 친구들은 다 행복하게 살았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손주 보고 저만 혼자였어요. 목걸이를 꺼내서 지었어요. 68년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고 끼고 있던 그 목걸이요. 이게 제 인생 전부예요? 이제 정말 화가 났어요. 오빠한테요. 오빠 미워요. 정말 미워요. 왜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왜 저를 혼자 버려둔 거예요? 소리를 질렀어요. 68년이에요. 68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빠는 어디 있어요? 왜 안 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후회해요. 정말 후회해요. 다른 사람 만날 걸 그랬어요. 결혼할 걸 그랬어요.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 걸 그랬어요.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후회한다고 말하면서도 제 손은 여전히 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가실 시간이에요. 사회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알겠어요. 일어서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복지사가 저를 부축해서 일으켜줬어요. 나무를 한 번 더 쳐다봤어요. 안녕, 느티나우야. 이게 마지막일까요? 다시는 못 올까요? 차에 탔어요. 창문으로 느티나무를 계속 쳐다봤죠. 차가 출발했어요. 느티나무가 점점 멀어졌어요. 68년 전 오빠가 탄 트럭이 멀어지던 그날처럼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죠.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깨끗하고 밝은 건물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김순희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방이에요. 간호사가 안내했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옷장, 작은 책상, 그게 전부였죠. 창문이 있었어요. 창밖을 내다봤는데 느티나무가 보였어요. 아, 아니에요. 우리나 말 느티나무는 아니고 요양원 정원에 있는 느티나무였어요. 그래도 느티나무네요. 할머니, 정원의 나무가 예쁘죠? 저 나무 아래서 어르신들이 자주 쉬세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네, 예쁘네요. 비슷하네요. 우리 마을 느티나무랑요. 짐을 풀었어요. 옷을 옷장에 넣고 사진을 책상에 놓고 목걸이는 여전히 목에 걸었죠. 이건 절대 못 벗어요. 죽을 때까지 끼고 있을 거예요. 저녁이 됐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았어요. 새로 오셨어요? 네. 저는 박영자예요. 여기 온 지 3년 됐어요. 저는 김순이에요. 자녀분들은 얼마나 자주 오세요? 죄송해요. 혹시 안 좋은 질문이었나?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자식들이 다 바빠서 잘 안 와요. 외롭죠? 외롭다는 말,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밤이 됐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쳐다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뭐였을까? 68년을 기다렸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거야? 눈물이 또 흘렀어요. 근데 소리내서 울진 않았어요. 옆방에 들릴까 봐요. 다음날 아침 정원에 나갔어요. 느티나무 아래로 갔죠. 나무 밑에 벤치가 있었어요. 앉았어요. 오빠, 여기 있어요. 다른 느티나무지만 그래도 느티나무예요. 여기서 또 기다리면 올까요? 오빠가? 손이 목걸이를 만졌어요. 68년 된 그 목걸이를요. 오빠, 정말 안 오는 거죠? 이제 진짜 안 오는 거죠? 그때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진짜로요. 오빠는 죽은 거죠? 68년 전에요. 제가 기다린 건 헛된 거였죠?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나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 잘못 살았나요? 68년을 혼자 살았어요. 친구도 가족도 아무것도 없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정말로요. 근데 이상한 게 후회하는데도 그래도 오빠는 잊을 수가 없어요. 미워하면서도 사랑해요. 목걸이를 꽉 쥐었어요. 이게 사랑인가 봐요. 아프고 외롭고 후회되는데도 그만둘 수 없는 게요.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앉아있었. 90세 영수와의 재회. 2020년 제가 87살 됐어요. 요양원에 온 지 2년이 지났죠. 매일이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정원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고 저녁 먹고 자고 그게 전부였어요. 이게 제 남은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간호사가 왔어요. 할머니들, 오늘 새로 입원하신 분이 계세요. 인사 나눠주세요. 문이 열리고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왔어요. 휠케어에 앉아 계셨죠. 백발에 주름진 얼굴에 멍한 눈빛.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 눈매요. 눈매가 똑같았어요. 코도, 입술도, 턱선도.
70년이 지나 완장이 늙었지만 전 알 수 있었어요. 저 사람이 오빠라는 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수입니다. 아니, 제 이름이 김영수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김영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전 숨이 막혔어요. 할아버지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계세요. 기억을 많이 잃으신 상태예요.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가족도 없으시고 이름 외에는 거의 기억을 못 하세요. 오빠, 정말 오빠예요. 전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졌어요. 꿈인가? 이게 꿈인가? 점심을 먹는 동안 내내 전 그 할아버지를 쳐다봤어요. 70년 만에 보는 오빠를요. 늙었네요. 정말 많이 늙었네요. 근데 오빠예요. 분명히 오빠예요. 밥을 먹고 정원으로 나갔어요.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죠. 얼마 후 간호사가 그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어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바람 쐬시고요. 할아버지가 제 옆 벤치에 앉았어요. 이렇게 가까이, 7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혹시 영수 씨 맞으세요? 할아버지가 절 쳐다봤어요. 멍한 눈빛이었어요. 네, 제 이름이 김영수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를 기억하세요? 죄송한데 누구세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역시 기억을 못하는구나.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같은 분을 알아서요. 전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70년을 기다렸는데 오빠는 절 기억 못하네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말해야 할까? 제가 순이라고 70년을 기다렸다고? 근데 말해야면 뭐해요? 오빠는 기억도 못하는데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결심했어요. 말하자. 오빠가 기억 못해도 저는 말하고 싶어. 다음날 정원으로 갔어요. 오빠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저기 영수 씨. 네?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려도 될까요? 네, 좋아요. 전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옛날 옛적에 한 소녀가 있었어요. 17살 소녀였지요. 그 소녀는 19살 청년을 사랑했어요. 그 청년은 소녀에게 목걸이를 선물했지요. 작은 은색 하트 목걸이였어요. 제 손이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어요. 두 사람은 약속했어요. 느티나무 아래서 꼭 다시 만나자고요. 그리고 청년은 전쟁터로 떠났어요. 전쟁이요? 네, 6.25 전쟁요.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녀는 기다렸어요. 1년, 2년, 10년 계속 기다렸지요. 그래서요? 70년을 기다렸어요. 70년이요? 네. 그 소녀는 결혼도 안 하고 평생 혼자 살면서 그 청년만 기다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친구들은 다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소녀는 혼자였어요.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후회도 했죠. 소녀는 혹시... 네, 제 이야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순이에요. 김순이. 당신이 70년 전에 목걸이를 준 그 순이에요. 오빠는 한참을 절 쳐다봤어요. 멍한 표정이었어요.
순이? 네, 기억 안 나시죠? 당연해요. 70년이 지났고 치매까지 있으니까요. 저기, 오빠가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뭔가 기억날 것 같은데 안 나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전 매일 오빠 곁에 앉았어요. 7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마을의 느티나무. 그 아래서 당신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첫 키스를 했어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키스였어요. 오빠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편지도 보냈잖아요. 매주 한 통씩요. 수나에게 나는 잘 있어. 그렇게 시작했지요. 며칠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오빠는 여전히 절 기억 못했어요. 이게 제 운명인가 봐요. 70년을 기다렸는데 만났는데도 기억 못하는 거요. 어느 날 저녁 전 오빠에게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70년 전에 불러줬던 그 자장가요. 찻장 찻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잘도 잔다. 그때였어요. 오빠가 갑자기 따라 불렀어요. 어디가 아픈가? 머리가 아픈가? 전 깜짝 놀라 노래를 멈췄어요. 오빠! 지금 오빠가 절 쳐다봤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조금 전과 다른 눈빛이었죠. 순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네, 저예요. 순이에요. 순아.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늦어서 미안해. 그 말과 함께 오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울었어요. 목 놓고 울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왔잖아요. 70년 늦었지만 약속은 지킨 거예요. 순아, 내가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함께 있어요. 두 손을 꼭 잡았어요. 70년 만에 다시 잡은 오빠 손이었어요. 주름지고 거칠고 떨리는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영수의 비밀. 70년 동안 영수에게 무슨 일이? 그날 이후 오빠는 가끔 저를 기억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었어요. 치매 때문에 하루는 기억하고 다음 날은 잊어버리고 그랬죠. 근데 괜찮았어요. 가끔이라도 저를 알아봐 주니까요. 순아, 너 여기 왜 있어? 마을은? 기억하는 날엔 그렇게 물었어요. 전 여기서 오빠 기다렸어요. 70년 동안요. 70년? 그렇게 오래? 오빠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만났잖아요. 근데 진짜 괜찮았을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며칠 후 오빠가 조금 더 많이 기억하는 날이 왔어요. 순아, 내가 어떻게 됐는지 말해줄까? 네, 듣고 싶어요. 오빠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1951년 9월, 인천 상륙작전 때였어. 폭격을 맞았어. 머리를 다쳤어. 정말 심하게. 의신을 잃었고 몇 달 동안 깨어나지 못했대. 전사통지석? 그게 거짓은 아니었구나.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어. 내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가족이 누군지도. 전쟁이 끝나고 병원에서 나왔는데 갈 곳이 없었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겠어.
오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그냥 부산에 남았어. 부도에서 일했어. 막노동이었지. 오빠, 가끔 꿈을 꿨어. 한 소녀가 나오는 꿈을. 예쁜 소녀였어. 느티나무 아래에서 웃고 있었어. 그게 저였을까요? 근데 그게 꿈인지 기억인지 알 수가 없었어. 머리가 너무 아팠거든. 오빠가 머리를 감싸지웠어요. 10년쯤 지났을 때 한 할머니를 만났어. 혼자 사는 할머니였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서 밥을 줬어. 전 그 할머니한테 얹혀 살았어. 할머니 아들처럼.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10년을 같이 살았지. 그럼 오빠는 30년 동안 부산에 있었어요? 응, 거기서 계속 살았어. 기억도 안 나고 갈 곳도 없고. 30년, 그때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또 혼자가 됐어. 일하고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았어. 가족 찾아보려고는 안 했어요? 어떻게 찾아? 내 이름도 확실히 기억 못하는데 김영수인 것 같다는 것만 알았어. 오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살기 위해 살았지. 70년. 오빠도 외로웠겠네요. 저만큼이나요. 2010년쯤 치매가 시작됐어. 점점 기억을 잃어갔지. 전 이상하게도 오래된 기억이 가끔 떠올랐어. 느티나무, 개울물, 그리고 한 소녀. 오빠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게 너였어, 순아. 눈물이 또 흘렀어요. 전쟁 후에 일어난 일들은 다 잊어버리는데 이상하게 넌 자꾸 생각났어. 근데 네가 누군지는 몰랐어. 오빠, 2018년에 원앤손이 환자가 됐어. 그래서 여기 요양원에 왔지. 그리고 너를 만났어.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70년을 기다리게 해서. 아니에요. 오빠 잘못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오빠 잘못일까요? 아니, 누구 잘못도 아니죠. 전쟁 때문이죠. 너 평생 혼자 자랐어? 나 때문에? 네. 결혼도 안 했어? 네. 오빠 아니면 싫었어요. 오빠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내가 널 망쳤어. 네 인생을 망쳤어. 아니에요. 전 소리쳤어요. 오빠 때문에 망친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랬을까요? 제 선택이었을까요? 순아야, 너 후회해? 70년을 기다린 거 후회하지? 그 질문에 전 대답을 못했어요. 후회하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응? 후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해요. 오빠가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나를 기다리지 마. 응? 다른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아. 네. 근데 거짓말 같았어요. 다시 태어나도 전 또 기다릴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요양원 사회복지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승희 할머니,
혹시 김영수 할아버지 아세요? 네, 알아요. 할아버지 신상을 조사하다가 놀라운 걸 알게 됐어요. 뭔데요? 할아버지가 정말 6.25 첨전용사셨어요.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 개혁을 이루셨고, 그리고 할아버지 고향이 경상북도 그 마을이에요. 할머니 고향이랑 똑같아요. 역시 오빠였어요. 정말 오빠였어요. 할아버지 집안을 찾았는데 가족은 다 돌아가셨대요. 부모님도 형제도. 할아버지가 실종 처리됐다가 나중에 전사 처리됐던 기록이 있어요. 전사 통지서. 그게 맞았던 거네요. 근데 할아버지는 살아계셨던 거죠? 기억을 잃고 부산에서 살고 계셨던 거예요. 만약 오빠가 기억을 잃지 않았다면 70년 전에 돌아왔겠죠? 그럼 우린 결혼했을 거예요. 할머니, 혹시 할아버지랑 특별한 관계예요? 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70년 전 약혼사였어요. 정말요? 그럼 70년 만에 재회하신 거네요. 네, 70년 만에요. 복지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로맨틱해요. 로맨틱하다고요? 이게요? 웃음이 나왔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죠. 70년을 기다린 게 로맨틱한가요? 평생 혼자 산 게 로맨틱한가요? 근데 할머니, 행복하세요? 다시 만나서? 그 질문에 전 한참 생각했어요. 행복하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슬프다고요? 왜요? 너무 늦었잖아요. 70년이나 늦었잖아요. 이제 우린 둘 다 늙어서 곧 죽을 거예요. 만약 50년 전에 만났으면, 30년 전에 만났으면 우린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이제 만났어요. 죽기 직전에. 이게 뭐예요? 이게 행복인가요? 복지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너무 늦은 사랑이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사랑이었던. 그 후 2년. 전 오빠랑 함께 보냈어요. 매일 아침 정원에서 만나서 느티나무 아래에 앉았죠. 오빠는 치매 때문에 저를 기억하는 날도 있고 못하는 날도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제 옆에 있을 때만은 편안해 하셨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놓여요. 오빠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어느 날 날씨가 참 좋았어요. 가을이었어요. 하늘이 맑고 높았죠. 느티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서 바람에 흩날렸어요. 순아, 오빠가 저를 불렀어요. 기억하는 날이었죠. 응? 고마워. 뭐가요? 기다려줘서 70년이나.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두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주름지고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순아,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 사진이요? 기념으로. 70년 만에 다시 만난 기념으로. 간호사를 불러서 사진을 찍었어요. 느티나무 아래에서 손을 잡고 둘이 함께요. 그게 우리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순아야,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응? 그때는 절대 안 늦을게. 약속. 네. 근데 다시 태어나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면 또 기다려야 할까요? 2022년 겨울, 오빠가 많이 아파졌어요. 폐렴이었죠. 나이가 많아서 회복이 어렵다고 했어요. 병실에 입원했어요. 전 매일 찾아갔죠. 순아, 너 또 왔어? 응, 매일 올 거야. 고마워.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이 없었어요. 손이 너무 가벼웠죠. 순아야, 미안해. 뭐가? 네 인생을 망쳐서. 아니에요. 오빠 때문에 망친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랬을까요? 만약 내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넌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했을 텐데.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빠 아닌 다른 사람이랑 살았으면 전 평생 불행했을 거예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요. 그게 진심이었어요. 정말로요. 순아야, 사랑해. 저도요.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오빠가 세상을 떠났어요. 조용히, 평화롭게요. 72년 만에 다시 만나서 2년을 함께 보내고 떠났어요. 장례식은 조촐했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어서요. 요양원 사람들 몇 명만 왔죠. 전 오빠 관 앞에 앉아서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안 나왔거든요. 이미 70년 동안 다 울었나 봐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슬프지 않으세요? 슬프죠. 근데 이미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래요. 전 알고 있었어요. 오빠가 곧 떠날 거라는 걸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2년이라도 함께 계셔서 좋으시진 않으셨어요? 좋았죠. 물론이요. 근데 2년이 뭐예요? 70년을 기다렸는데 겨우 2년이요. 오빠를 묻었어요. 마을 공동묘지예요. 우리 고향 마을 근처였죠. 묘 옆에 작은 나무를 심었어요. 느티나무 묘목이었어요. 오빠, 여기서 쉬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전 그냥 담담했어요. 슬프지도 행복하지도 않았죠. 요양원으로 돌아왔어요. 제 방으로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89살의 제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완전히 늙은 얼굴이었죠. 나 이제 혼자네. 또 혼자가 됐어요. 오빠를 72년 만에 만났다가 2년 만에 또 잃어버렸어요. 손이 목걸이를 만졌어요. 72년 된 그 목걸이를요. 이제 이걸 벗어도 될까? 근데 못 벗었어요. 여전히요. 몇 달이 지났어요. 전 매일 정원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오빠 없이 혼자요.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젊은 간호사가 물었어요. 외롭죠. 가족이 있으면 좋을 텐데. 가족. 전 평생 혼자 살았어요. 이제 익숙해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익숙하지 않았어요. 2023년 봄, 제가 90살이 됐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제 거의 누워지네 하였죠. 할머니, 며칠 안 남으신 것 같아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알아요. 이제 저도 곧 가는구나. 유언 같은 거 있으세요? 제 목에 있는 녹걸이요. 그거 관에 같이 넣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무덤을 영수 씨 옆에 만들어주세요. 네. 이제 오빠를 만나러 가는구나. 마지막 날 저녁. 전 요양원 상문으로 하늘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뻘겋고 아름다운 석양이었죠. 제 인생도 이렇게 지는구나. 간호사가 물었어요. 할머니, 후회하세요? 평생 한 사람만 기다린 거? 그 질문에 전 한참을 생각했어요. 후회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후회해요. 많이요. 후회하죠? 네. 70년을 혼자 살았어요. 친구들은 다 행복했는데 전 혼자였어요.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특히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요. 눈물이 흘렀어요. 결혼했으면 좋았을걸. 아이 낳고 손주 보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았을걸. 할머니, 근데 손이 목걸이를 만졌어요. 그래도 오빠를 사랑한 건 후회 안 해요. 응? 오빠를 기다린 건 후회하지만 오빠를 사랑한 건 후회 안 해요. 이상하죠? 모순이죠? 근데 그게 제 진셈이에요. 72년을 기다렸는데 2년밖에 못 함께 했어요. 너무 아까워요. 너무 어부해요. 근데 그 인연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만약 끝까지 못 만났으면 전 죽어도 눈을 못 감았을 거예요. 간호사가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바보였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전 마지막 꿈을 꿨어요. 꿈속에선 전 다시 17살이었어요. 느티나무 아래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죠. 수나! 뒤에서 오빠가 불렀어요. 19살 청년 오빠가요. 돌아보니깐 오빠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늦어서 미안해. 이제 왔어. 오빠. 오빠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어디도 안 갈게. 영원히 함께 있을게. 정말요? 응, 약속. 그 순간 전 정말 행복했어요. 2023년 6월 3일 새벽. 김순희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90살이었죠. 평생을 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았던 여자였어요. 72년을 기다리고 2년을 함께 보내고 이제 영원히 함께 하러 떠났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영수 할아버지 옆에 만들어졌어요. 두 무덤 사이에 작은 느티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해마다 푸르게 아름답게 자라며 72년을 기다린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아프고 외롭고 후회스럽지만 그래도 사랑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70년을 기다린 최혁진 의원 응원하면 좋아요. 여러분, 70년을 기다린 약속 이야기 어떠셨나요? 1시간이 넘는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순이 할머니의 72년. 그 긴 세월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호혜스럽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한 그런 인생이었죠.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순이 할머니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72년을 기다린 것도 혼자 산 것도 끝까지 사랑을 지킨 것도 모두 할머니의 선택이었어요. 그게 옳았는지 그른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죠. 다만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후회하지만 그래도 사랑한 건 후회 안 해요. 이 모순된 말이 어쩌면 사랑의 본질이 아닐까요? 아프지만 행복하고 외롭지만 따뜻하고 후회스럽지만 감사한 그런 게 사랑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께도 있나요? 오랫동안 잊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사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이 할머니처럼 72년이 걸릴 순 있어도 결국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설사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랑 자체가 의미 있었다는 걸 순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